안녕하세요. 색이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오늘은요, 수민의 반찬에서요, 냉이를 이용해 가지고 고추장찌개를 얼큰하게 끓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요, 지금 마트에 냉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냉이, 달래, 봄나물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냉이를 많이 넣고요, 고추장찌개를 한번 끓여보려고요. 수민의 레시피 그대로 해갖고 한번 끓여볼게요. 이번에 수민의 반찬에서 냉이 고추장찌개 끓일 때는요, 돼지고기가 아니고요, 소고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고추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얼큰하게. 수민 선생님은요, 이 소고기의 앞다리살 부위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고추장찌개에다 넣어주셨는데요, 저는 설기살로 준비를 했어요. 대부분 설기살들은 산정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찌개 할 때 집어넣으셔도 맛있더라고요. 뚝배기 일단 넣고 먼저 고기부터 볶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줄어드니까 요 정도 두께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씹는 식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수민의 반찬에서 밑간 없이 그냥 고기를 넣으셨는데요, 살짝 밑간을 해주셔도 좋기는 해요. 소고기에 잡내나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후추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좀 해주세요. 간장도 간이 좀 돼야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고추장이 들어가긴 해도요. 그리고 조금 더 잡내를 잡기 위해서 미림이나 미양 같은 맛술이에요. 맛술도 조금 그리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요,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뚝배기에다 집어넣고 고기부터 먼저 볶아주시는 거예요. 감자는 좀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찌개에 들어가는 것들은 좀 그래도 너무 뭉개져 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지면 맛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엔 홍고추랑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고추의 양은요,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큰한 게 좋아갖고 청양고추 3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다음엔 대파예요. 대파도 한 대 정도만 어슷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큼지막하게, 찌개에 들어가는 것들은 굵직굵직하게 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요, 드실 때도 뭉그러지지가 않아갖고 재료가 살아있어갖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대 정도. 양파는 1개에서, 작은 거는 1개에서 큰 거는 한 반 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단맛이 강하게 나니까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호박도 저렴한 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애호박도 있고, 저는 돼지 호박을 준비했지만요, 애호박을 준비하셔갖고 썰어주셔도 돼요. 호박도 마찬가지로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좋아하시면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돼지호박을 저는 도톰하게 갖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두부만 썰어가지고 맛있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두부도요, 좀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두툼하게. 저는 반모 정도만 집어넣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두부까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써는 것까지는 다 준비됐고요. 이제 맛있게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 뚝배기를요, 아주 약불에서 달궈주세요. 너무 센 불에서 달구지 마시고요. 너무 센 불에 뚝배기가 달궈져 있으면 고기 볶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약불에서 뚝배기를 앉혀가지고 고기부터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부터 볶아주셔야, 고기를 익혀주셔야 핏물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누린내가 좀 덜 하고요. 좀 더 육개장 같은 맛을 원하시면요, 기름기가 좀 있는, 지방이 좀 있는 소고기 부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사용을 해주시면 좀 더 맛있는 맛이 나는 냉이 고추장 찌개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살코기 부위가 아니고요, 지방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부위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고기의 빛깔이요, 핏기가 가시고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요, 속까지 안 익혀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후루룩 끓여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겉에만, 핏기만 가시게 이렇게 볶아 주시고요. 이제 물을 잡아 주세요. 다른 많은 부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량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 주셔요. 아마 고기 때문에 거품이 뜰 거예요. 이거는 수민의 반찬에선 걷어내 주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맑고 깨끗하게 끓이기 위해서 살짝 위에 있는 거품만 걷어내 주세요. 고추장을 일반 박훈술을 사용해 가지고 2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득. 국물량에 따라서 고추장의 양은 가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크게 요만큼씩, 박훈술로 2큰술. 고춧가루예요. 1큰술 가득 넣어주셨는데요, 일반 박훈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2큰술. 너무 가는 고춧가루는 아니고요, 중간 정도 굵기의 고춧가루를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다음엔 후추예요. 후추는 톡톡하고 한 2-3번 정도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아까 썰어놓았던 손질한 감자부터, 제일 안 익는 감자부터 넣어주세요. 감자하고 호박하고, 감자하고 호박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료를 집어넣고 한 소끔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호박까지. 조금 걸쭉한 느낌이 날 거예요. 고추장이 넉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예, 한 소끔 잘 끓고 있어요. 이렇게 끓을 때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저는 반큰술 정도만 집어넣으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양파,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양파가 어느 정도 물렁하게 익을 정도까지만 끓인 후에 마지막으로 두부하고 냉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소끔 더 끓여주세요. 예, 잘 끓고 있어요. 고추장이 넉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맑은 게 아니고 약간 걸쭉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부를 다 넣어주세요. 만약에 국물량이 너무 적다 싶으시면요, 지금 물을 더 보충하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을 한번 봐보시는데요, 고추장이 넉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 얼추 맞더라고요. 얼큰해요. 예, 됐어요. 간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싱겁다 싶으시면요,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소끔 끓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소끔 끓으면 냉이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손질한 냉이를 듬뿍 넣어주세요. 이게 된장찌개에도 어울리기는 한데요, 고추장찌개에도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냉이를 넣고 너무 오랫동안은 끓이지 마시고요, 뚜껑을 닫고 한 소끔만 더 끓여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나와갖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드셔보세요. 오, 냄새. 야, 냉이 냄새 끝내준다. 요거 이렇게 끓이면서 드셔야 맛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니까 냉이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 지금 노지냉이도 아닐 텐데, 그치 엄마?
근데 그래도 이게 하우스 냉일 텐데도 향이 굉장히 짙으네. 고추장찌개야. 두부 잠깐만. 두부도 넉넉히 넣고 소고기 엄마 기름 싫어해가지고 살부위로만 넣었어. 그래도 국물이 넉넉해야 고추장찌개인데. 자, 드셔보세요. 그 밥에 비벼갖고 드셔봐 엄마. 냄새가 진짜 우와, 죽이네. 이거 보세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자, 나도 요거 이렇게 얹어가지고 감자도 넣고 먹어봐, 맛있다. 호박, 두부 얼큰하고. 이렇게. 장갑 좀 벗고요. 얼큰한 게. 얼큰해? 달짝지근하지 않아 좀? 고추장찌개여가지고. 고추장찌개는 원래 이래. 정말. 근데 냉이가 맛있으니까 고기가 안 들어갔어도 맛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냉이를 좀 얹어봐야겠어. 여기서 넣을까? 냉이가 달짝지근하다.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간만 보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맛. 수민의 반찬에서 오늘 이거 소개시켜주신 냉이 고추장찌개예요.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를 넉넉히 넣어가지고 고기랑 냉이랑 두부랑 감자랑, 감자도 넉넉하게 넣으셔갖고 끓여 드시면, 얼큰하게 끓여 드시면 맛있는 한 끼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냉이가. 엄마 많이 드세요.